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전국에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으신 분들 안녕하신지요? 그리고 또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 또 별 어려움은 없는지 잘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잘 해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서울에 잡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작은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영상 제작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업 홍보 영상을 하든지 아니면 스케치 쪽으로 담당을 하든지 뭐 제품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웨딩이나 전체적인 영상 제작에 있어서 특히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영상 제작 단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것들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웨딩 단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웨딩 영상 제작에서도 조금 저렴하게 박리다매로 저가 시장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웨딩의 단가를 다 망치는 일이야, 결국에는 너에게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내가 단가를 높여본다 한들 나는 아직까지 포폴도 없고 단가를 높여도 나한테 웨딩 일 자체가 들어오지가 않는 환경, 그래서 내가 금액을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입장을 저번 시간에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 나는 지금 미러리스를 쓰고 있지만 내가 시네마 카메라로 변하게 되면 내가 기존에 받던 단가보다는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어디서 들었어. 미러리스보다는 시네마 카메라로 투입되는 것 자체가 기본 몸값이 높아져.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장비에 투자를 해도 단가는 크게 내가 느낄 정도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가 저에게 고민을 없애주는 해답을 주더라고요. 영상을 맡기는 일반 사람들이 비싼 시네마 카메라와 저렴한 미러리스의 차이를 알까? 그 색감이나 DR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몸소 느낄 수 있을까? 그 영상을 맡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물이 유명한 브랜드의 시네마 카메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려내고 싶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영상을 찍어서 편집할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의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회사 대 회사로 움직이는 기업 홍보 영상이 아니라 그냥 작은 가게에서 홍보 영상을 맡기는 사람들이나 웨딩을 맡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대략적인 프로필 영상을 맡기는 사람들이 너의 영상의 단가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가격을 높게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저는 최소한의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원은 3명씩 움직였어야 했고, 그리고 카메라에 장비 투자도 많이 했었고, 최소 2대에서 3대 정도는 운영을 했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명들로 조명 감독 정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현장을 채울 수 있는 조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나 FPV 실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혼자 생각해서 날리게 되면 적어도 이 정도의 단가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약간은 견적 부분에서 거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의 욕심이었고, 사실 영상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조명도 필요한 환경이 아닙니다. 조명도 낮에 들어가게 되면 영상을 하고 조명을 쓴 사람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조명이 들어가는 수준일 수도 있고, 3명이 투입을 한다라는 말도 결국에는 저 혼자 촬영하고 저 혼자 편집을 합니다. 그 3명이 투입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명을 옮기고 장비를 옮기고 정리를 하고 이런 시간이 조금 단축될 뿐이었지, 그분들에게는 그런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의 비용이 추가되는 게 부담으로 다가가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다 모든 장비를 올 투입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뼈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괜히 거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과 편집의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 생산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월 한 22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영상 제작, 프리랜서로 넘어와서 두세 배가 되는 금액, 내가 500만 원이나 6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거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 비용은 우리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언제 끊길지도 몰라요. 그렇게 두세 배를 더 벌어서 내가 버는 만큼 장비를 조금 더 개살구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내 단가는 이제 2배가 높아지겠지. 월 1,000만 원 우습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곧 죽어도 계속 촬영과 편집을 해야지만 이 실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 이야기인데요. 한 2021년쯤에 3월부터 진짜 열심히 영상과 촬영을 조져가지고 1년 안에 내년 3월 전까지 1억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는데 1년이 되기도 전에 1억을 훨씬 넘겨버렸어요. 물론 그때 잠도 안 자면서 진짜 촬영과 편집에 엄청 매달렸는데 거의 마지막 연말쯤에는 3개월 만에 한 7, 8천만 원이 벌릴 정도로 수입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반 이상을 장비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 해에 2배를 벌었을까요? 거의 비슷하거나 못 버는 달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나눠봤을 때 작년이라 크게 달라짐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거의 각 브랜드의 시네마, 플래그십이라고 불리는 정도의 카메라랑 렌즈를 가지고 있고 어느 작은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세팅이 다 가능할 정도의 조명도 직접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이나 FPV 촬영 실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방송국 정도는 안 되지만 미니 달리나 짐벌이나 슬라이더나 촬영 장비에 필요한 것들은 웬만한 것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촬영과 편집 스킬도 다 어느 정도는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력이 있고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온 지금은 그 장비에 비례해서 저의 단가를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레퍼런스나 어떠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인원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장비나 조명의 필요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OK가 되고 나면 그 견적에 들어가지 않은 나의 촬영과 장비를 투입을 해서 일을 했더니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영상 촬영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한 줄 알아. 그러면 안 돼. 이게 계속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 이 사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만나온 클라이언트는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 제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서로가 협의해서 둘 다 괜찮은 조건으로 다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드론을 날리면서 굉장히 어렵지 않은 부감 사진이나 그리고 뭐 10초짜리 간단한 쇼츠 영상을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갑자기 쇼츠? 사진? 한 개가 들어왔으면 벌떼처럼 들어가서 뭐 이거는 몇십만 원이고요. 이거는 몇십만 원이고요. 그렇게 단가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실제 일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FPV는 애초부터 얘기가 되지도 않았어요. 뭐 드론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드론 촬영을 했었고 물론 필요가 없는 막 정적인 영상에 FPV를 막 갖다 넣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FPV 촬영을 해가지고 드렸더니 만족도가 높았고 그것을 허락을 받고 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업체랑은 관계없이 제가 FPV 드론을 올린 것을 보고 다른 업체에서 FPV 촬영 감독으로만 섭외가 돼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2번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 FPV 드론을 몇 번만 날려주는 그 촬영비만 해도 제가 여기 클라이언트한테 받았던 돈보다 더 받으면서 애프터 일을 추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다양한 일들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마이너스를 내면서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일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동을 하는 기름값이나 식대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뭐 밥값이나
혹시나 새벽 아침부터 촬영을 들어가야 된다면 내가 모텔을 잡고 자는 비용들을 계산을 했을 때 이것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는 현장은 안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적정 금액으로 잘 받되 내가 능력과 여유가 된다면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면서 영상 제작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 수익이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오늘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이 2023년 9월 1일인데 제가 영상 제작을 하면서 이번 2023년 8월 달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쉬는 날이 없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촬영하고 돌아오면 편집에 막 다들 막 시간만 나면 머리 붙여서 자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지금 저는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3주째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을 해쳐가면서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못 만나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도 좋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나고 건강을 챙기는 게 그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벌었지만 가장 후회를 많이 했던 2023년 8월 달이었습니다.